계좌를 열었다가 그냥 닫아버린 분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온스당 96달러를 찍으며 역사적인 100달러 돌파를 눈앞에 뒀던 은값이 단 며칠 만에 78달러 선까지 처박혔거든요. 고점 대비 20% 가까운 폭락입니다. 전쟁 위기다. 달러 가치가 무너진다. 안전자산으로 피신해야 한다는 전문가들 말만 믿고 뒤늦게 뛰어든 분들은 지금 손가락이 떨리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폭락이 시장이 스스로 만들어낸 결과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오늘 그 이유를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전쟁이 터질 것 같은 상황에서 안전자산이 폭락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미국과 이란 사이의 긴장이 극도로 고조되고 호르무즈 해협 봉쇄 얘기까지 나오는 판에 금과 은근이 올라야 정상 아닌가요?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전문가들이 뉴스에 나와 지금 당장 실물 자산으로 피신하라고 외치던 바로 그 시간에 은값은 바닥을 향해 곤두박질 치고 있었거든요. 이걸 보고 그냥 시장이 원래 그런 거지라고 넘기면 안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이 폭락은 수요와 공급이 만들어낸 자연스러운 결과가 아닙니다. 배후가 있어요. 거대 금융 자본들이 치밀하게 설계하고 실행한 인위적인 분리적인 붕괴입니다. 이들의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공포에 질린 개인 투자자들이 스스로 실물 은을 내던지도록 만드는 것, 그리고 그 물량을 헐값에 가로채는 것이죠. 이건 처음 있는 일이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큰 부의 이동이 일어날 때마다 이 패턴은 반복됐습니다. 대중이 공포에 떨며 자산을 내던지는 순간 소수의 거대 자본은 조용히 그것을 주워 담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손가락이 매도 버튼 위에서 떨리고 있다면 그게 바로 이 게임의 목적입니다. 세력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마십시오. 한번 냉정하게 숫자만 놓고 봅시다. 호르무즈 해협, 이 좁은 바닷길 하나로 전 세계 원유 수송량의 20%가 지나갑니다. 여기에 전운이 감돌고 미국 군함이 움직이고 실제 무력 충돌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경제학 교과서 어디를 펼쳐봐도 이런 상황에서 답은 하나입니다. 위험 자산에서 돈이 빠져나와 금과 은으로 몰린다. 이게 인류가 수백 년간 반복해온 공식이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벌어진 일은 뭐였습니까? 호르무즈 해협 긴장 뉴스가 전 세계 헤드라인을 도배하던 바로 그날 은값은 하루 만에 12%가 증발했습니다. 전쟁 위기 속에서 인류 역사상 단 한 번도 가치가 0이 된 적 없는 자산이 하루 만에 12%씩 빠진다는 게 정상적인 시장에서 가능한 일입니까? 외환 위기 때도 금융 위기 때도 코로나 쇼크 때도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잠깐의 패닉 이후엔 반드시 귀금속으로 자금이 몰렸거든요. 그런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지정학적 공포가 최고조에 달한 바로 그 타이밍에 마치 기다렸다는 듯 매도 폭탄이 쏟아졌습니다. 이건 시장이 만들어낸 움직임이 아닙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설계한 타이밍이라고밖에 설명이 안 됩니다. 상식이 작동하지 않는 시장, 그 이면을 봐야 합니다. 96달러. 이 숫자가 핵심입니다. 은값이 이 지점에 딱 도달하는 순간 시장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천문학적인 매도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그것도 단계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거의 동시에 마치 신호탄이 터진 것처럼 일제히 터져 나왔거든요. 월스트리트 내부를 들여다보는 퀀트 분석가들은 이걸 보자마자 직감했습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매도가 아니다. 알고리즘이 작동한 거다. 무슨 말이냐면 거대 자본들이 미리 세팅해둔 자동 매매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특정 가격에 도달하면 무조건 시장가로 내다 팔도록 설계된 시스템이죠. 96달러라는 숫자에 이 방아쇠들이 일제히 당겨진 겁니다. 왜 하필 96달러냐고요? 100달러라는 심리적 저항선을 절대 넘기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100달러가 뚫리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전 세계에서 대기하던 작은 자금이 한꺼번에 밀려 들어옵니다. 그리고 공매도를 걸어둔 세력들이 연쇄적으로 손실을 감당 못해 강제 청산되는 이른바 슛 스퀴즈가 터지게 됩니다. 한마디로 공매도 세력의 집단 파산 시나리오입니다. 이걸 막으려고 그들은 100달러 문턱 앞에서 인위적이고 폭력적인 방식으로 가격을 짓눌러버린 겁니다.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서요. 혹시 이쯤에서 이런 생각 드시는 분 있으실 겁니다. 그거 다 음모론 아니야? 저도 압니다. 처음 들으면 그렇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건 음모론이 아닙니다. 법원에서 판결이 난 팩트입니다. 2020년 미국 법무부는 JP모건 체이스를 포함한 월가 대형 은행들의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혐의는 스푸핑, 즉 실제로 체결할 의사가 전혀 없는 허수 매도 주문을 대량으로 던져 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낸 벌금이 약 9억 2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원이 넘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국가기관이 수사하고 법원이 판결하고 천문학적 벌금을 때린 명백한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더 소름 돋는 게 있습니다. 귀금속 분석가 테드 버틀러는 이 조작 구조를 무려 수십 년 전부터 추적하고 고발해 왔습니다. 실물 은괴 창고는 텅텅 비어 있는데 실물이 전혀 없는 가짜 종이 은을 허공에서 찍어내 무제한으로 공매도를 친다는 겁니다. 실제 실물량의 수백 배에 달하는 종이 계약을 시장에 던지면 가격이 버틸 수가 없죠. 수십 년간 아무도 안 믿었던 그 주장이 결국 법정에서 사실로 증명된 겁니다. 시장 조작은 이론이 아니라 이미 처벌받은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조작의 흔적을 데이터로 직접 확인할 수 있을까요? 있습니다. 수십 년치 은 가격 변동 데이터를 시간대별로 쪼개서 통계를 내보면 소름 돋는 패턴이 하나 드러납니다. 아시아 시장이 열려있는 시간대를 보십시오. 도쿄, 상하이, 홍콩 거래소가 돌아가는 동안 은값은 대체로 펀더멘털을 반영하며 완만하게 오르거나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유럽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런던 거래소가 열려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실물 거래 중심의 시장에서는 은이 제 가치를 찾아가는 흐름이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뉴욕 코맥스 선물시장 본장이 개장하는 순간부터 상황이 완전히 뒤바뀝니다. 통계적으로 미국 거래 시간대에만 집중적으로 의문의 대규모 매도 폭탄이 터지고 에리은 수익률이 마이너스로 꺾이는 비정상적인 패턴이 반복됩니다. 아시아에서 오르고 유럽에서 버티다가 뉴욕에서 무너지는 사이클이 수십 년째 이어져 온 겁니다. 왜 하필 뉴욕이냐고요? 코맥스는 실물이 없어도 종이 계약만으로 거래가 가능한 구조입니다. 이 안방에서 거대 자본들은 실물 한 톨 없이 조기 쪼가리를 무기 삼아 가격을 난도질해 왔습니다.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숫자가 이미 조작의 흔적을 고스란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진짜 핵심 질문을 해봅시다. 이들은 왜 1조 원이 넘는 벌금을 기꺼이 감수하면서까지 은값을 짓누르는 걸까요? 파생상품 시장에서 푼돈 벌자고 이런 짓을 할 리가 없습니다. 목적은 따로 있습니다. 최근 데이터가 그 답을 보여줍니다. 은값이 대폭락하던 바로 그 시기,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시티그룹은 조용히 정반대의 행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자신들의 사설 금고로 실물 인도를 요청한 양이 무려 2,400온스에 달합니다. 앞에서는 언론과 종이 계약으로 공포를 퍼뜨려 개인들이 패닉세를 치도록 유도하고 뒤에서는 그 헐값에 나온 진짜 실물을 진공 청소기처럼 빨아들이고 있었던 겁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면 지금 시장이 다르게 보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공포에 떨며 매도 버튼을 누르는 그 순간 반대편에서는 누군가 그것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조직적으로, 아주 대규모로요. 이건 단순한 매매가 아닙니다. 정교하게 설계된 부의 이전입니다. 개인의 손에서 거대 기관의 금고로 실물 은이 조용히 빨려 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이 던진 물량이 어디로 가는지 이제 보이십니까? 만약 이 모든 게 음모론이라면 동양과 서양의 은 가격이 이렇게 극단적으로 벌어지는 현상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 같은 은인데 거래소에 따라 가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뉴욕 코맥스 시장에서는 은값이 84달러 선에서 억지로 눌려 거래되고 있습니다. 100달러를 목전에 뒀던 가격이 이렇게 처박혀 있는 거죠. 그런데 중국 상하이 금 거래소에서는 동일한 은이 95달러에서 100달러를 넘나들며 실거래되고 있습니다. 같은 은인데 어떻게 10달러 이상 차이가 날 수 있냐고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상하이는 100피닛 현물 인도가 원칙인 시장이거든요. 종이 계약으로 가격을 누를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상하이의 큰손들과 산업체들은 이미 진실을 꿰뚫고 있습니다. 전 세계 시장에 실제로 존재하는 실물 은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 그리고 코맥스의 가격은 조작된 가짜 숫자라는 것을요. 그래서 이들은 뉴욕의 종이 가격을 철저히 무시하고 10달러 이상의 웃돈을 얹어서라도 실물을 확보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동양의 실물 시장이 서양의 종이 시장을 불신하기 시작했다는 것. 이건 코맥스의 가격 지배력이 서서히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런데 세력들도 바보가 아닙니다. 아무 이유 없이 가격을 폭락시키면 조작이 너무 티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들은 항상 그럴듯한 명분을 준비합니다. 이번에 꺼내든 카드는 바로 연준의 고금리 장기화 공포였습니다. 차기 연준 의장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케빈 워시, 이 사람이 매파적 성향이 강하다는 분석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강력한 고용 지표까지 겹치면서 금리 인하는 당분간 없다는 공포 여론이 순식간에 시장을 덮었습니다. 주류 언론들은 일제히 같은 프레임을 쏟아냈습니다. 이자도 안 나오는 은을 왜 들고 있냐? 차라리 달러 예금이 낫지 않냐는 메시지였죠.
이 프레임 사실 처음이 아닙니다. 2022년 하이퍼 인플레이션 위기 때도 똑같았습니다. 물가가 폭등하면 귀금속이 올라야 정상인데 연준의 긴축 공포가 시장 심리를 장악하면서 오히려 금과 은이 눌렸거든요. 세력들은 이 검증된 심리 조작 공식을 이번에도 그대로 꺼내 쓴 겁니다. 그리고 알고리즘 매매 프로그램들은 금리 인상 우려 뉴스를 신호탄 삼아 기계적으로 매도 폭탄을 쏟아냈습니다. 개인들의 대규모 패닉세를 유도하기 위한 가장 합법적이고 정교한 심리전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연준이 금리를 5%에서 7%로 올리면 은값이 떨어져야 한다는 논리 한번 끝끝까지 따져봅시다. 금리라는 건 결국 컴퓨터 키보드로 두드려 만들어내는 숫자입니다. 그런데 그 숫자가 지구 어딘가에 묻혀있는 은광석의 매장량을 단 1온스라도 늘려줄 수 있습니까? 채굴 속도를 올려줄 수 있습니까? 절대 못합니다. 지금 음은 단순한 귀금속이 아닙니다. AI 데이터 센터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전력 인프라 수요가 치솟고 있고 태양 패널 한 장에도 은이 들어갑니다. 전기차 배터리, 첨단 군사 무기 시스템에도 은은 대체 불가능한 필수 소재입니다. 이 산업들이 앞으로 줄어들 것 같습니까? 오히려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고 있죠. 그러니 산업용 은 수요는 매년 역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는데 전 세계 광산의 채굴량은 수년째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미 전 세계적으로 은 소비량이 공급량을 아득히 뛰어넘은 구조적 적자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연준이 고금리를 유지하면 은 광산 기업들은 이자 부담에 투자를 줄이고 채굴량이 더 떨어집니다. 금리 인상이 오히려 실물 품귀를 가속하는 역설적인 결과를 낳는 겁니다. 공포 프레임과 현실은 완전히 반대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제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연준은 대체 왜 금리를 마음대로 올렸다 내렸다 할 수 있는 걸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달러를 무한정 찍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달러 복사기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아십니까? 2026년 3월 기준 미국의 국가 부채는 38조 8천억 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 약 5경 원입니다. 숫자가 너무 커서 실감이 안 되시죠?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미국 정부가 이 빚더미의 이자로만 매년 지출하는 돈이 국방 예산을 초과합니다. 세계 최강 군사력을 유지하는 비용보다 이자 갚는 돈이 더 많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미국의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연준이 고금리를 계속 유지하면 어떻게 됩니까? 한계에 몰린 기업들이 쓰러지고 은행들이 흔들리고 정부 자체가 이자 부담을 감당 못하는 연쇄 파산 시나리오가 펼쳐집니다. 결국 연준은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경제 붕괴를 막으려면 다시 달러 복사기를 돌릴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함정에 빠져 있거든요. 종이 화폐의 가치 하락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수학적으로 예정된 미래입니다. 그리고 역사는 항상 그 끝에서 사람들이 금과 은으로 돌아왔음을 증명합니다. 지금 이 폭락은 끝이 아닙니다. 거대한 폭발 직전 세력들이 개인 투자자들을 털어내기 위한 마지막 발악입니다. 긴축 공포라는 가짜 프레임에 속아 피 같은 실물 은을 바닥에 내던지는 순간 여러분은 이 게임의 피해자가 되는 겁니다. 반대로 생각하십시오. 거대 은행들이 84달러라는 말도 안 되는 가격에 실물을 쓸어 담고 있다면 그 가격이 싸다는 뜻 아닙니까? 세력이 사는 가격에 같이 살 수 있는 기회 흔치 않습니다. 실물 은이든 100% 현물 인도 기반의 ETF든 지금은 매도가 아니라 수량을 채워야 할 시간입니다. 주류 언론의 공포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5000년 인류 역사가 증명한 실물 은의 가치는 어떤 종이 계약도 어떤 알고리즘도 영원히 지울 수 없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시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